흔한 직장인이 갑자기 성불.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깨달음의 진실. 회색 도시의 그림자. 김현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 직전 습관처럼 눈이 떠졌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반짝였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한숨을 쉬었다. 현수의 삶은 회색이었다. 30대 중반,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딱히 특별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삶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몸을 싣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거나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였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글쎄, 불행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행복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웠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방 한쪽에는 낡은 불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오래전 절에 갔다가 기념품으로 사온 것이었다. 딱히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버리지 못했다. 그는 종종 불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깨달음이란 뭘까? 해탈이란 뭘까? 저런 대단한 경지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일까? 그날도 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했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대충 씻은 뒤 찬물에 시리얼을 말아먹었다. 늘 그랬듯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알지 못했다. 오늘부터 그의 회색 일상이 조금씩 다른 색깔로 물들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그의 삶에 깨달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화 지옥철 속의 작은 깨달음. 이번 역은 종로 3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지옥철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차 숨 막혔다. 현수는 몸을 겨우 지탱한 채 서 있었다. 땀 냄새, 커피 냄새,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의 채취가 뒤섞여 공기마저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의 귀에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들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젠장, 오늘까지 보고서를 끝내야 하는데 팀장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옆팀 김대리는 벌써 퇴근했다는데.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평소에는 그저 피곤해서 눈을 감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다른 느낌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했다. 들숨과 날숨,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주변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다. 이상하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빛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빛 속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현수는 다시 지옥철 안에 서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여전히 사람들은 북적였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그런데 현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질서가 있었다.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움직이는 듯했다.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들고 있던 가방을 실수로 현수의 팔에 부딪혔다. 평소 같으면 짜증이 확 밀려왔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피곤해 지쳐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러지? 그는 자신의 변화에 당황했다.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진 듯했다. 지옥철의 소음도 사람들의 밀침도 더 이상 짜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득 부처님의 말이 떠올랐다. 가장 큰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이게 깨달음일까? 현수는 피식 웃었다. 고작 지옥철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깨달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현수는 회사에 도착해서도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평소 같으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고요하게 느껴졌다. 시끄러운 키보드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동료들의 수다 소리도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러들었다. 현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는 평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는 대신 왠지 모르게 차분하게 생각에 잠겼다. 이 보고서는 왜 쓰는 거지? 누구에게 보여줄 거지? 이 보고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쓸데없는 질문 같았다. 하지만 현수는 그 질문들을 진지하게 탐색했다. 그는 보고서의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 보고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그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안개가 걷히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문장들은 유려하고 논리적이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현수에게 다가왔다. 김현수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평소에는 늘 늦게 오더니. 네, 평소랑 똑같았는데요. 아닌데, 오늘 되게 밝아 보이는데. 동료들은 현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현수는 그들의 시선에 왠지 모르게 민망해졌다. 자신이 달라진 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낀단 말인가? 그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피식 웃었다. 설마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건가? 2화 커피 한 잔의 우주. 점심시간, 현수는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늘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끌벅적한 소음으로 가득했다. 현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렸다. 커피가 나왔다. 그는 습관적으로 커피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왠지 모르게 커피잔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얼음이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검은색 커피는 잔잔하게 파동을 일으키며 회전하고 있었다. 커피 표면에는 미세한 거품들이 몽글몽글 맺혀 있었다. 현수는 천천히 커피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시원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쌉쌀한 맛과 함께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맛과 향을 온전히 느꼈다. 마치 처음으로 커피를 마셔보는 사람처럼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커피를 음미했다. 이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구나. 그는 생각했다. 커피콩이 자라나는 과정, 수확되고 로스팅되는 과정, 그리고 바리스타의 손길을 거쳐 자신에게 오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느껴졌다. 커피 한 잔 속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는 듯했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커피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에 다시 한번 집중했다. 들숨과 날숨.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다시 한번 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하고 생생했다. 빛은 온 세상을 뒤덮는 듯했고 현수는 마치 빛의 바다에 잠겨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빛이 사라지자 현수는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주변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묘한 리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연인들을 보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푸른 하늘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게 진짜 깨달음인가? 현수는 자신의 변화에 경외감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미건조했던 세상이 오늘은 이렇게 아름답고 경이롭게 보이다니. 그는 커피잔을 다시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커피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향긋하게 느껴졌다. 오후 근무 시간, 현수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팀장님께 제출했다. 팀장님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현수 씨, 이 보고서 직접 쓴 거 맞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쓰지 못했는데. 네, 팀장님. 제가 썼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팀장님은 현수를 칭찬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현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업무 능력이 향상된 것도 어쩌면 깨달음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후 현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늘 지나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나무들의 푸른 잎사귀,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는 벤치에 잠시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새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신과 세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했다. 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3화 낯선 이의 미소.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몸은 가벼웠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떠오르며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일출이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출근길, 현수는 지옥철 대신 버스를 타기로 했다. 창밖 풍경을 보며 가고 싶었다. 버스에 올라타 빈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활기찬 도시의 풍경, 모든 것이 그에게는 경이롭게 느껴졌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섰다. 한 할머니가 힘들게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빈자리가 없었다. 현수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마음씨도 곱네. 고마워요. 할머니는 현수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너무나 따뜻하고 순수해서 현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따뜻한 미소를 받아본 것 같았다. 따뜻함. 이것도 깨달음의 일부일까? 현수는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겠지만
오늘은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받은 할머니의 미소는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현수는 회사에서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게 일했다. 동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주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평소에 함께 밥을 먹지 않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러자 동료들도 현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수는 난생 처음으로 직장 생활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근 후 현수는 퇴근하는 동료들과 함께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다. 그는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술자리에서 현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떠들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동료들과 이렇게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화해 본 것 같았다. 그들의 고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현수는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현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같으면 외롭고 허전했을 밤이었겠지만 오늘은 따뜻함과 충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잠이 들기 전 낡은 불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불상은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수는 그 불상에게 말을 걸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따뜻한 마음, 작은 미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불상에게 절을 했다. 난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절을 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환한 빛과 함께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사화, 빗방울의 노래. 며칠 뒤 비가 내렸다. 현수는 우산을 쓰고 출근길에 나섰다. 평소 같으면 비 오는 날을 싫어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비 오는 날이 좋았다. 빗방울이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길을 걷다가 웅덩이를 발견했다. 빗물로 가득 찬 웅덩이에는 하늘과 구름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웅덩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웅덩이 속 세상은 마치 거울처럼 현실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는 생각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수는 회사에 도착해서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도시는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생각했다.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뜨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 그날 현수는 업무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그는 차분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마치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퇴근 후 비는 그쳐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떠올랐다. 현수는 난생 처음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자세히 보았다.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는 무지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무지개는 그에게 희망과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듯했다. 삶은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먹구름이 끼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는 것을. 현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영혼은 충만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허전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잠이 들기 전 낡은 불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불상은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수는 그 불상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셔서요. 이제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상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무지개와 함께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5화, 사라진 불상, 새로운 시작. 현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회색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의 삶은 다채로운 색깔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출근길에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감상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퇴근 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거나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다. 그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수는 평소처럼 명상을 하기 위해 불상 앞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현수는 당황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불상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거지? 그는 불상이 사라진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불상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왠지 모르게 환한 빛이 느껴지는 듯했다. 현수는 문득 부처님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 집착하지 마라. 그는 깨달았다. 불상은 그저 하나의 형상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불상 자체가 아니라 불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다. 불상은 그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을 뿐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니었다. 불상이 사라진 후에도 현수의 평화로운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불상에 집착하지 않았다. 불상이 없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깨달음이 여전히 존재했다. 오히려 불상이 사라진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자유와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진정으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갔다. 그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충만했다. 6화, 반전, 거울 속의 부처님. 어느 날 아침, 현수는 평소처럼 거울을 보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불상에서 보았던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와 같았다. 현수는 자신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마치 세상을 초월한 듯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주변으로 희미하게 후광이 비치는 듯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마치 불상처럼 보였다. 아니, 불상보다 더 평화롭고 신성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깨달음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몸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몸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심장에서는 평화로운 울림이 퍼져나왔다. 그의 모든 세포는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수는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지옥철 속의 평화로움, 커피 한 잔의 우주, 낯선 이의 미소, 빗방울의 노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를 깨달음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서 깨달음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깨달음을 찾아 헤맨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아야 할 어떤 것이 아니었다. 깨달음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현수는 마침내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부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미소. 그는 진정으로 모든 번뇌를 벗어던지고 해탈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 김현수가 아니었다. 그는 깨달음의 화신, 즉 살아있는 부처가 된 것이다. 에필로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김현수의 삶은 더욱 놀랍게 변화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행복했다. 그는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현수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어린아이가 현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는 현수에게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현수는 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 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는 현수를 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 현수는 아이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요하게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장 큰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현수는 그 말을 다시 한 번 되뇌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이 그 자신에게서 울려 퍼지는 깨달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